가을의 절정을 알리는 오색빛깔 축제. 이 계절을 온몸에 껴안은 듯 곱게 물든 단풍이 내장산에도 내려앉았습니다. 산은 계절을 갈아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빛깔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형형색색 단풍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내장산으로 떠납니다.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내장산. 봄 백양, 가을 내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장산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시기는 가을, 바로 단풍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단풍은 설악산에서 시작돼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내장산이 그 종착점입니다. 다양한 단풍나무들이 어우러져 빚어낸 가을 잔치. 절정에 치달은 내장산이 빛을 발합니다. 이래서 내장산을 두고 가을산이라 했나 봅니다. 만산 홍엽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울긋불긋 숨가쁠 정도로 아름다운 단풍은 사람들의 넋을 빼놓습니다. 이게 한 나무에서 색깔이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색깔 자체가 다양해서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화려하지가 않더라고요. 강원도 쪽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처럼 화려한 데가 없더라고요. 내장산 단풍이 유독 곱고 풍성한 이유는 단풍나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아기 단풍, 당단풍 등 단풍나무 종류의 약 70%가 이곳 내장산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작고 얇은 것도 단풍이 더 곱게 물드는 이유지요. 골짜기마다 비경들을 숨겨두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내장산. 원래는 이 내장산이 영은산이었다고 그래요. 신령명자에 스물은자를 쓰는 영은산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신령이 숨어있는 산이라고 하면 뭔가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신비로운 그런 느낌의 산이에요. 산을 오르다 보면 독특한 풍경과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 너덜경입니다. 이 바위가 너덜경이라는 건데 사랑의 달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바위를 소리 나지 않게 잘 걸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위산이 오랜 세월과 침식으로 잘게 부수어지면서 작고 넓적한 돌들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또 소리가 났다. 아니 소원 웬만해서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힘드네요. 내장산 명물인 사랑의 다리는 딸깍다리라고도 불리는데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귀한 자식을 얻는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온 산이 붉게 물드는 늦가을, 내장산에는 독야 청청 푸른 빛을 뽐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나무 숲입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내장산 비자림은 이곳의 또 다른 비경입니다. 겨울에는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한렵수 잎들이 다 떨어지면 이 비자나무만 파랗서 눈이 내리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노산 이은성 스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도 남겼답니다. 시인은 단풍이 진 뒤 피어나는 비자림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구비를 2개 지나면 만나게 되는 병련암. 원래 내장사가 있던 자리로 이곳에 내장산에 또 한 가지 비경이 있습니다. 농기구 썰애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설애봉. 바위 절벽이 약 1km에 걸쳐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9봉우리 중 경치가 가장 뛰어납니다. 설애봉의 풍경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산호수라고도 하고요. 저는 제가 벽면호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누워서 보면 처마와 설애봉 사이에 놓인 하늘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보인다 합니다. 알려고 들면 들수록 새로운 매력을 하나씩 찾게 되는 내장산. 지난해부터 매일 내장산에 오르는 김석환 씨 마음도 그러합니다. 가파른 산길도 거침없이 오를 정도로 그에게 내장산은 익숙한 곳입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보이는 산. 김석환 씨가 매일 이곳을 찾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횟수를 한번 이제 작년부터 세봤는데 오늘이 한 426번째 되네요. 아, 그래요? 근데 지게는 뭐예요? 제가 이제 무술 수련을 하는데 지게를 지고 가면서 어떤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게는 그의 등산 필수품. 지게 지고 산을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택견의 훈련 자세가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매일 찾는 곳인 만큼 내장산에 대한 애정도 각별합니다. 일반 등산객들은 지나칠 법한 나무 하나, 바위 하나도 허투루 보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내장산에 두꺼비가 많은데 여기 바위 모양이 꼭 두꺼비처럼 생겼네. 두꺼비 또 새끼 같기도 하고. 작은 바위 하나도 쉬이 지나치지 않고 이름 붙이고 의미를 더하는 것이 김석환 씨의 내장산 오르는 방법. 내장산이 품은 또 하나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내장산이 꼭 단풍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 살펴보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매일 올리고 있어요. 천천히 오르다 보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산의 풍경들. 같은 길에서 어제까지는 보지 못한 풍경이 어느 날 갑자기 선명하게 눈에 띄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가 매일 내장산을 오르는 이유지요. 언제나 그렇듯 그의 종착점은 설애봉 정상. 어머니 품에 안긴 듯 마음 편안해집니다. 설애봉 정상에 서면 한눈에 담기 힘들 정도로 가슴 벅찬 내장산 9봉우리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맛에 산을 오른다고 하는 거겠지요. 김석환 씨의 발걸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내장산의 기운을 오롯이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 하루 중 가장 편안해질 때입니다.
그 집에서 보는 거하고 내장산에 보는 하늘이 또 틀려요. 이게 아주 변화무쌍하고 그 하늘을 보면서 아주 묘한 기운을 느끼고 특히 이제 신선몽적으로 보면은 다양하게 저한테 매일매일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야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풍경들. 그 속에 잠시 들어앉으니 노랫가락이 절로 나옵니다. 내장사를 조산 성지로 돌아들어 금수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궁무진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내장산. 늦가을 내장산이 뿜어내는 정취가 무사람들을 설레게 합니다. 정읍에는 내장산을 비롯해 10여 곳에서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려 1000여 년, 정읍이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입니다. 이곳에서는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진한 차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 따는 차는 맛이 은은한 맛이 나면서 이렇게 향기가 풍기고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데 이 차는 뭐라고 감칠맛이 있다고 할까요? 네. 정읍 자생차가 명성을 얻은 것은 외래 차나무 품종과 섞이지 않고 자생 품종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과 기후 면에서 차 재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맛 또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정읍에서 생산된 차가 지방 토산품으로 진상되기도 했습니다. 늦가을 차밭의 백미는 녹차꽃. 너무 이쁘다. 하얘가지고 진짜 이쁘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차에다가 띄워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향이 은은하고 굉장히 향기 너무 좋은데 이모? 녹차꽃은 10월부터 피기 시작해 12월이면 대부분 집니다. 다른 꽃들은 그러잖아요. 여름에 봄에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요거 이제 가을에 피어서 그 이듬해에 열매를 맺어요. 예, 그래서 가을 꽃하고 열매하고 같이 만난다 해서 이 녹차꽃은 모자 상봉수라고. 예. 아, 그 이듬해 열매가 맺힌다고요? 예, 꽃이 예. 피는 시기에 같이 맺어요. 꽃이 피는 시기. 가을에 꽃이 피고 진 자리에 1년 뒤 3개 정도의 씨앗이 엉글어 꽃과 열매가 마주보게 되는 것이지요. 가을에 딴 찻잎은 온돌방에 펴놓고 2시간 간격으로 뒤섞으면서 사흘 동안 말리는데 이 과정에서 발효가 됩니다. 사과향이 났다가도 또 꽃향이 났다가 풋풋한 향에서부터 그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다 되면은 굉장히 이제 상큼하고. 닷새 정도 지나면 찻잎이 발효되면서 푸릇푸릇했던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데 이때부터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즐기는 정읍 자생차. 그 진한 빛깔이 내장산 단풍을 닮았습니다. 차를 밖에서 이렇게 마시니까 가을에 그 찻잎을 따서 이게 만들게 되면 요거 발효차 색깔이 나오거든요. 단풍색이 나와요. 예, 그래서 너무 좋고 요 가을에 또 꽃이 피잖아요. 녹차꽃이 피기 때문에 녹차꽃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징그럽게 맛있습니다. 단풍 빛깔을 머금은 찻잔, 그 속에 가을이 있습니다. 내장산에도 가을빛이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계절을 한가득 품에 안은 듯 그곳에 가을산 내장이 있습니다.